남아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교재는, 여기까지 했고, 교재는 368페이지. 368페이지 보시면 검증체계 구축 운영 얘기가 가로 1번에 나오고요. 첫 줄에 보면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국장.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신고의 적정성의 검증 및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요. 가로 2번 보면 이 적정성을 검증하고 통보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누구죠? 신고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둘째 줄까지요. 적정성을 검증한다. 그렇게요. 자, 또 넘어갑니다. 370페이지요.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그 5줄, 6줄 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370페이지. 조사 결과의 보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에 신고관청은 신고관청 동그라미 자, 거기 보면 요 보고하는 건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그런 뜻입니다.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셋째 줄 시도지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요가 중요하죠. 한 달에 한 번씩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국장에게. 그죠? 연쇄적으로 보고하는 거 있죠? 요거 알아두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371페이지. 계약이 깨질 수가 있어요. 무효, 취소, 해제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면 깨졌다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출제가 확정됐어요. 가로 1번.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밑줄 긋습니다. 해당 거래 계약이 무효,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깨진 경우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쫓아가서 공동으로 깨졌다는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깨졌으면 깨졌다는 신고를 하쇼. 누가요? 당사자가. 근데 당사자, 그 뒤에 거, 당사자 중 한쪽이 안 한다고 그러면, 거부하면 그냥 한쪽이 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는 거래 신고하고 원리가 똑같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셋째 줄에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당사자가 게을러서 또 안 하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 2번 보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로 2번도 알아두셔야 돼요. 가로 1번에도 불구하고 가로 2번요. 네. 가로 1번. 그러니까 원래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갖다가 대신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별할 게 당사자는 해제 등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개공은 의무 없는데 해줄 수는 있다. 누구를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는 해야 된다. 개공은 할 수 있다. 근데 위에 거 물을 거예요. 위에 거. 네, 됐습니다. 중요한 거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정정신청이라고 나오죠. 정정신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정정이라는 거 대충 아시잖아. 이렇게 적는데 이름을 갖다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었어. 제 이름을.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실수를 정정한다 이 말이지. 별것 아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요.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적어졌다. 전화번호가 좀 잘못 적혔어. 다 정정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구석재에 있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건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지분 비율을 잘못 적었다.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뭐 11 적었다든지 이런 거. 다음 페이지 가시면 사장님인 개공에 전화번호나
상호를 잘못 적었어. 그죠? 대박 공인중개사인데 뭐 대복 공인중개사 뭐 잘못 적었어. 이런 거. 그건 정정이요. 건축물의 종류를 적을 때 연립주택인데 연납주택이라고 적어서 그런 거 고쳐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나 면적, 동그라미 5번요. 지분이나 대지권 비율을 잘못 적었다. 그러면 정정 신청 대상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시려고 생각 마시고 지금은 조금 고쳐가지고 정정해서 그냥 신고하는 것도 있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핵심이 뭐냐. 가로 2번에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5째 줄 보시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끝이. 그러니까 정정 신청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 아까 해제 등 신고는 해야 돼. 거래 신고는요?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예요. 해제 등 신고는 원칙은 해야 된다. 의무. 개공이 할 때는 이제 대신해 주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해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정정 신청은 고치는 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끄트머리를 좀 봐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 373페이지 2번 문제 있죠. 아까 1번 문제 풀어봤었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틀렸냐면 60일이 아니죠. 30일로 바뀐 거고요. 2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보증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보면 지방공사와 개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공사 나오면 국가 등에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양 당사자가 공동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 등이 지방공사가 단독신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4번은 공법상 거래기조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의 기재 사항에 들어가지 않지. 아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암기한 거 있었잖아요.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거기에 없잖아. 공법상 규제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5번에 보면 이게 5번이 막 어려운 말이 나와서 그렇죠. 조건이에요, 조건. 중이 어떻게 해요? 좋아한다. 조자가 뭐죠? 조건기한 정해놨을 때 조건기한.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맞겠죠? 정답이 5번인 거예요. 자, 우리 나눠드린 문제 중에서 1번 풀어보시고, 1번. 자, 1번은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근데 그 지위가 가만히 보니까 도정법에 나온 지위죠.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번은. 2번은요. 요게 틀렸네. 아니다고 했죠. 끝에가.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했기 때문에 맞고요. 3번은 어디가 요거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요거 맞죠?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 4번은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5번은요. 거래 신고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제출 대행할 수가 있다. 이거 맞죠? 어떤 게 틀렸죠? 4번이 틀렸죠. 4번. 문제를 잊어먹고 있었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풀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특례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외국인 특례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빨리 보고 교재를 하나 밑줄 그어 볼 테니까요. 외국 사람 차별하는 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있죠. 부동산, 국내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제합니다. 그 규제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허가 받으시오, 이렇게. 신고하시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차별하는 법인데, 요 외국 사람이 이제 진짜 외국 사람도 들어가요. 당연히.
외국 법인도 들어갑니다. 외국 회사. 여기도 규제를 받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은 적용이 없겠죠. 한국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거 규제를 안 받습니다. 한국 회사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 안 받는데, 한국 회사는 규제를 안 받는데요. 규제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한국 회사지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한국 회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이 지배하는 한국 회사입니다. 그럴 때는 원칙은 내국 법인은 한국 회사는 적용이 없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있더라. 예외가 중요하죠. 어떤 거냐면 한국 회사지만 거기 구성원 중에 직원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한국 회사지만 거기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또 외국 사람입니다. 임원. 한국 회사지만 거기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했어요. 그 외국인이 지배하는 구조예요. 절반 이상이면. 의결권.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 회사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넷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한국 회사지만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당연히 외국 정부라든지 유엔 같은 국제연합 같은 경우도 여기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요. 어디를 보시냐면 375페이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시면 외국인 등이라고 돼 있죠. 그거 정리합니다.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1번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게 요겁니다. 요거요. 외국인 얘기합니다. 시험에는 외국인이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 1번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두셔야 돼. 자, 동그라미 2번이 요겁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요거 외국 법인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부터 5번까지를 딱 묶으셔야 돼. 3번부터 5번은 딴 얘기를 안 하지만 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 얘기 안 하고 당연히 이 얘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 회사지만 요런 것 들어가면 규제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 구성원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면 임원 나와요. 임원. 임원의 절반 이상. 동그라미 5번은요. 끄트머리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본금 나오죠. 자본금 2분의 1 이상. 다음 페이지는 뭐가 나오겠어요? 의결권 나오겠죠. 의결권의 절반 이상. 최근 시험에는 낼 게 없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7번 국제연합 이런 걸 내고 막 그랬어요. 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규제를 안 하지만 외국인 등에 대해서 규제한다. 이걸 먼저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부동산 등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등이 뭘까요? 그러면 아까 봤던 토, 건, 공, 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편에서 나오는 것은 한 법에 있어요. 전체가 한 법이에요. 거기서 얘기한 부동산 등은 언제나 뭐라고요? 토건, 공지. 이 편이 한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외국인 특례예요. 토건, 공지. 아까 거래 신고도 뭐였어요? 토건, 공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권 취득인데 이거 잠깐 보실게. 소유권 얻는 거니까요. 소유권이 아니고요. 소유권 아니고 그래서 외국 사람 지상권 취득한다든지 임차권 취득 이런 건 간섭 안 합니다. 이런 거 간섭 안 하고 자, 뭘 간섭하죠? 소유권 이렇게 되죠. 소유권 이거에 대해서. 네. 그것도 취득이니까요. 만약에 외국 사람이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먹어요. 땅을 매각해요. 이 양도할 때는 또 간섭 안 합니다. 파는 건 뭐라고 안 해요? 뭐요? 취득할 때.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부분 세 군데 나온 겁니다. 외국인 등 할 때 요거 예외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잘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요. 여기. 부동산은 토건 공지. 다 똑같은데 옛날은 땅만 규제했었거든요. 지금은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소유권 취득. 요거 세 가지. 이럴 때 규제하는데 가만히 보면 규제하는 내용이 신고하시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신고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게 이제 특별하냐면 허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특별해요. 좀 적고요. 신고가 대부분이에요. 신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 허가받으라고 하는 것은 토건 공지 중에서 땅만 허가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때. 예. 그럼 여기 신고는요. 토, 건,
공지 다 적용되고. 허가는 뭐만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다고요? 땅만. 이게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럼 허가받는 땅이 여기 네 군데 땅이 나와요.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양이 적어요. 한 문제 출제되는데 허가받을 땅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 허가받을 땅은 암기하실 때요. 야생 군사문화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허가받으시라.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라. 이 야자가 뭐냐면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 마시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 들어가면 사전에 관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 신청 넣어가지고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이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요. 뭐 제주도 한라산, 지리산 근처 이런 데예요 주로. 생자가 뭐냐? 생태경관보존지역입니다. 이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보다 조금 범위가 좀 넓긴 합니다. 아무래도 생태경관보존지역이다. 주로 이제 늪지대 이런 데 있고요. 뜨문뜨문 많이 있습니다. 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에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요것은 자 전방이 많겠죠. 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요. 이것도 뜨문뜨문 다 많아요. 이것도 상당히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네 군데 땅에 들어가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넣어서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내고서 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뜻이죠. 네 군데 땅에 대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 받으셔야 된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건데 신청이 들어가면 요 심사기간이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5일 내에 허가 내주든지 아니면 허가 안 내주든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허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큰일 납니다. 이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냐? 무효가 돼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도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란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약도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땅을 취득할 때 이런 땅을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입니까? 아니면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이죠. 사법상 효력도 그냥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깊이 들어가요. 효력 규정이라고 해요. 이거요. 효력 규정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는 이게 효력 규정이라는 거. 사법상 효력 자체도 어떻게 해요? 무효로 만들어요. 그런데 법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외국 사람이 이런 땅을 취득했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조문상으로는. 근데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는 관청 마음이에요. 이거 어디서 허가를 받냐면요. 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근데 여기 시장군수구청장도 어떤 게 기준일 것 같아요? 부동산 등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받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아까 실거래가 신고제도에서도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라고 불렀었죠? 신고관청. 말이 좀 이상해요. 신고관청에다가 허가를 넣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고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조문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근데 요 빼고, 요 땅 빼고 나머지는 다 신고하시는 거예요. 신고는 어떻게 하냐. 이거 거꾸로입니다. 취득을 먼저 하고요. 소유권 취득을. 나중에 신고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다만 이제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요 신고 기간이 틀려지는 거지. 취득 원인이 계약이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요 신고를 갖다가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 신고하시오. 이렇게. 아까 거래 신고는 며칠 이내 했었죠? 30일로 줄였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서 막 30일로 내고 그러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거래 신고는 30일이지만 외국인 특례는 여전히 며칠이에요? 60일. 언제부터 60일이냐? 계약서 쓴 날이에요. 아까 실거래가 신고도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이었죠. 여기도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이에요. 요거 틀린 거 이제 거래 신고 제도하고는. 자, 그래서 뭐 여기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요 계약에 뭐가 있을까요? 예로 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뭐가 있어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솔직히. 그 다음에 교환계약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증여도 소유권 취득하죠? 이런 거. 계약 중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내 신고하십시오. 여기다 신고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
근데 이제 취득 원인 중에,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 소유권 취득, 계약 외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6개월 이내 취득 신고예요. 6개월. 근데 언제부터 6개월이냐?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죠.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요걸 아셔야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 계약 외로. 계약 말고. 뭐 상속받는 경우 있죠. 또요? 경매도 유명하죠. 경매. 상속, 경매. 주로 상속, 경매 주로 냅니다. 그 다음에 상속 나오고요. 이것 말고도 상속과 똑같은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합병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출제됐어요, 이제. 이거 두 개만 줄기차게 출제하다가 이제 출제할 게 없으니까 요거까지 출제한 거야. 합병은 뭐하고 똑같다고 성질이? 포괄성계라고 그러잖아요. 상속.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환매, 판결, 확정 판결 이런 것이 계약 외의 원인이에요. 계약 외의 원인. 그럴 때는 언제까지 신고한다고요? 6개월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국적이 바뀐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국적만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적에서 외국 국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면적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6개월 이내 신고하는데 이때는 국적이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시라 이런 거죠. 이렇게. 요 두 개는 이제 6개월인데 계약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해야 됩니다. 60일. 그래서 일단 60일이냐 6개월이냐 구별하시고 만약에 60일 내에 신고해야 될 걸 안 했다. 또는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늦게 해도 되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고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신고해야 될 이런 경우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그냥 간단히 끝납니다. 심하지 않죠? 허가 대상 땅에 대해서 허가 안 받고 그러면 형사처벌감입니다. 2학년이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여기 심각합니다. 여기는 그냥 가볍습니다. 과태료. 돈으로 떼우면 돼요, 위에. 그죠? 네. 자, 근데 어렵게 나올 때 어디가 나오냐. 자, 지금부터 봅니다. 여기 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 그러면 뭐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때 취득일로부터, 소유권 취득을 얘기하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예하고 예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착각이 쉬워요. 계약일 때가 뭐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 외의 원인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근데 여기를 취득일로 바꾸려면 잘 속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하죠. 여기 보면 매매 나왔잖아요. 매매가 나오게 되면 토건 공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외국인 등이. 그럼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외국 사람일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토건 공지 뭐일 때? 매매.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토건 공지 매매할 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외국 사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 사람이 할 때 아까 우리 서식에 보면 외국인이 매수인일 때 매수 용도를 체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 무슨 용도로 땅을 매입했는지를 갖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기서 이미 체크가 돼서 통계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또다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이거 신고를 하도록 하느냐. 이거 한마디로 통계 뽑는 게 목적의 위에는 통계가 목적의 위에는 과태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요. 취득하는 거, 못하는 거. 취득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내주긴 하지만. 근데 위에는요. 취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가 통계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뽑으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받아야 될 텐데 협조 안 할 거 대비해서 과태료 정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통계가 잡혔죠.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게.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단골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좀 이따 이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배울 거예요. 저 땅이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 대상이면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좀 이따 배울 거.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되게 센 제도예요. 그러면 토지거래가 받았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허가 받으라고 막 돼 있잖아 지금. 그래도 이거 받으면 이건 끝이야. 이게 센 제도. 요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 아까 우리 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지.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는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있었죠. 이게 센 제도, 약한 제도. 아까 봤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정리합니다. 그리고 문제 풉니다.
376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3번에 1번 사유벌 신고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로 1번이 계약으로 인한 취득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관청에 신고하시라? 60일 내. 그렇죠? 근데 가로 안에 지금 첫 줄 끝에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토건, 공지, 매매. 일 때는 외국 사람일지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럴 적에는 별도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 두 줄 딱 밑줄 긋고. 너무너무 중요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가로 2번 갑니다. 계약 외의 원인 나왔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신고 기한을 보면 첫 줄 외국인 등이 상속 동그라미, 또 두 번째 옆에 경매, 그죠? 그 밑에 보면 환매, 밑에 줄, 그 다음에 판결, 그 옆에 또 뭐 또 있어요? 합병, 5개 나왔죠? 5개 다 동그라미 쳤죠 지금? 이렇게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부터 끝줄에 나와있죠. 끝줄에 언제까지 신고하시라? 6개월입니다. 이거 6개월. 취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 5개. 상속 경매가 대표인 거. 자, 오른쪽 갑니다. 가로 3번. 국적 변경으로 인한 계속 보유 신고라고 나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신고 기한 나온 거 있죠? 여기서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마구 밑줄.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 한국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이런 뜻입니다. 한국 회사가 이런 뜻이에요. 외국인 등으로 변경이 된 경우는 국적이 바뀌었네. 그죠? 그때는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다가 뭐 하셔야 되겠다? 신고하셔야 되겠다. 변경일로부터 며칠이네요? 6개월 내 신고. 6개월 내 신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78페이지 가십니다. 378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4번을 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가로 4번 별표. 자, 신고관청은 가로 4번요. 신고관청 동그라미요.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분기가 1년에 4분기까지 4개 있죠.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된다. 아, 여기 보니까 신고관청이 분기별로 시도지사한테 제출. 그죠? 다만 셋째 줄 요거 시험에 나온 거요. 특별자치시장은 이거 저기 세종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시장은 자치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바로 누구한테 제출한다. 국장한테 바로 제출. 그죠? 그러니까 신고관청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자치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국장한테 제출.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요. 제출받고서 한 달 내 누구에게 제출해라? 국장에게 제출하시라. 이렇게 됐죠. 그죠? 잘 구별하시려는 거 몰라. 아까 부동산, 여기 지금 외국인 특례는요. 여기 신고 들어왔죠. 신고관청? 그럼 신고관청은요. 분기가 끝난 때부터 한 달 내 시도지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럼 시도지사는 제출받고 또 한 달 내 누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까? 국장한테 제출하죠. 근데 이것은 매달 제출하는 게 아니죠. 이건.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에 4번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그쵸?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죠? 근데 아까 거래신고제도는 어떻습니까? 거래신고제도는 아까 여기서 쓸 때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매달 보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또요. 매달 보고였죠? 다달이 보고하는 거였죠? 어떤 게? 거래신고제도가. 기억나십니까? 천천히 할게요. 거래신고제도는 신고관청이 매달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첫 시간에 했던 거 거래신고.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요. 매달. 시도지사는 또 매달 누구한테 보고해요? 국장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매월 1회 취합해서 자료를 국장한테 보고한다고 있었죠 아까? 결국 거래신고제도는 건수가 되게 많은 겁니다. 매달 보고합니다.
근데 외국인 특례는요, 건수가 이것만큼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기에 한 번씩 제출. 분기에 한 번씩 제출. 그 뜻이죠, 지금? 여기는 분기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걸 지금 본 거죠? 두 개가 섞이면 되게 어려워요. 일단 별표 치시고 공부할 때마다 거기를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382페이지에 왔습니다, 이제. 382페이지 보시면, 자, 제일 밑에 박스가 있어요. 자, 박스 보시면 네 군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박스에 보시면, 박스의 별표, 지문 하나는 무조건 요겁니다. 뭐냐. 군사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군사의 동그라미. 382페이지 제일 밑에요. 군사,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허가 대상 땅. 다 똑똑합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문화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문화재 나오죠? 문화재? 문화의 동그라미요. 요것도 허가 대상 땅.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생태 나오죠? 생태? 생태 동그라미요. 생태. 아, 우리 옛날에 부산에 가족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부산 갔는데 생태탕을 하는 데가 아침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태탕 하는 데 가서 이제 식구가 먹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근데 우리 둘째 놈이 맨날 부산 얘기하면 그 생태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태탕 그게 정말 맛있었다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이놈이 하여간 정말 맛이 독특합니다. 수산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일주일째 저희 집에 계세요. 일주일째는 오셔가지고 선거날 가신대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장모님 오셔가지고 간장게장 있죠. 간장게장을 이놈이 좋아하니까 해주라고 막 그래서 해놨어요, 이제. 근데 간장게장 요새 지금 맛이 없는 철이라며.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그걸 해놓으니까 이놈이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거기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고. 저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도 안 좋아해요. 어디서 그런 놈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간장게장. 그 다음에 무슨 해산물 중에서 무슨 뭐 그런 동태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해산물 쪽을 많이 좋아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 슈퍼나 이런 데 가잖아요. 다른 데 안 가면 바로 그냥 해산물 코너 앞에 가서 막 구경합니다. 그래서 이거 새우 사달라고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생에 바다에서 살지 않았나. 자, 생태요, 생태. 생태 경관 보존 지역도 허가 대상 땅. 동그라미 4번은 무슨 지역입니까? 보니까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이죠. 여기 들어가면 허가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가로 2번 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싹 밑줄 그으셔야 돼. 이거예요, 이거. 이런 허가 대상 땅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이 어떻게 되고요?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는다고 나오죠. 2학년 2반. 그죠? 요거. 외국인 특례 2학년 2반. 그죠? 저는 이것만 보면 이게 오리보트가 자꾸 생각나요. 오리보트 있죠. 한강에서 오리보트 타는 거 있죠? 우리 애들이 옛날에 한번 어린이날인가 언젠가 그때 한번 오리보트 타러 가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늙은 나이에 오리보트를 타러 가요. 오리보트가 두 종류가 있더만요. 이 수동식이 있고 발로 하는 게 있고 전기로 가는 게 있고. 당연히 전기로 하는 그거 하는 걸 저는 하려고 그랬지. 근데 둘째 놈이 안 된대. 발을 굴러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게 발 굴르는 걸로 그걸 택한 거예요. 이 두 놈이 탔는데 발 굴고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무릎이 알배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탔는데 한 번 더 타재. 몇 분이더라 그 시간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나이 들어갖고 그냥 오리보트를 타봤어요. 오리보트 있잖아요. 오리보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리보트예요. 오리보트 이렇게. 요 외국인 특례. 외자죠. 외자. 외국인 특례. 오리보트 두 마리. 그죠?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으면 뭐예요? 2학년 2반. 오리보트. 제가 죽을 뻔한 거. 오리보트. 자, 그거까지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 가시냐면 384페이지 가보실게요.
384페이지 가보시면 네모 2번에 찾아하셨습니까? 신고관청에 조치 나온 거 있죠? 거기에 1번에 가로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취득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며칠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시라. 요 심사기간 며칠이라고 나와요? 15일입니다. 요 15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받으신 자료 중에 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3번 문제 3번입니다. 쉬운 문제네요. 1번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구성원의 절반 이상 적용됩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지금 보니까 30일이 아니고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합병이니까요. 계약 외 원인이죠. 3번은. 그럼 어떻게 해요? 6개월이죠. 6개월. 60일이 아니고 6개월.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강조한 거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했다는 취득신고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4번 틀리죠. 5번은 이제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때도 신고해야 되죠? 요런 신고를 이제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합니다. 이것도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문가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신 문제집 중에서, 기본서 중에 385페이지에 문제 풀어보십니다. 385페이지. 작년 문제죠.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네. 1번은 이제 국제연합까지 등장했다고 그랬죠. 국제연합이 무슨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연합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아이가 외국인 등에 들어가고요. 경매니까 계약 외 원인. 그때는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이에요, 6개월. 2번은 임대차 계약이니까 이건 신고무가 아예 없죠. 6개월이고 뭐가 없어요, 이건. 소유권 취득할 때나 신고하는 거니까 2번은 꽝이고 없고. 3번은 맞죠, 이게. 여기 세종시장 바로 국장한테 직접 제출합니다. 1개월 이내에 제출. 4번 같은 경우는 30일이 아니고 아까 15일이 했다고 그랬죠. 15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5번은 판결 또 나왔죠. 이제 판결 나오면 계약 외 원인. 그러니까 이때는 6개월 내 신고. 이것도 취득신고입니다. 6개월 내 취득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죠. 자, 이제 386페이지 딱 펴두시고 앞에 조금 설명드리고 쉴 건데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지금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봤습니다. 내용 적어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2문제 정도 보셔야 됩니다. 많으면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고, 한 요 정도 보시면 5문제. 요거 2편입니다. 이게. 요거 남았습니다. 요거. 같은 법이에요. 자, 토지거래허가제도 전체 틀을 보도록 합니다. 이게 투기 가능성이 있을 때, 거래할 때 말이에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내 땅이에요. 그죠? 허가구역 내 땅. 이건 전부 다 땅 얘기입니다. 땅.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땅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토, 건, 공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여기 외국인 특례도 토, 건, 공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토지거래가는 무조건 땅 얘기입니다.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것은 이번 지금 나온 것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잖아. 그럼 이때 허가구역 내 땅이고요. 그 땅 덩어리가 커야 됩니다. 그걸 기준 면적을 정해놓은 거 있어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어야 됩니다. 넘어가야 된다. 기준 면적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여기는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이 들어가요. 이게 특징. 지상권을 갖다가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유상계약입니다. 하여간 유상계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랬을 때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토지거래허가제도고, 규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때 들어가면 일단은 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 신청을 넣어요. 허가 내주라고.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 받은 것 갖고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한 뒤에 이제 등기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땅인데 허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아까 외국인 특례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형사처벌감이에요. 허가 안 받으면. 그것도 2년 이하의 지역이나 공시지가 기준에서 땅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에서 30%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물릴 때 공시지가 기준에서 물리는 거예요. 땅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아까 오리포트하고 구별되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딱 보면 외국인 특례하고 이거하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30% 이하의 벌금이라고. 벌금 빼버릴게요. 어차피 벌금이니까. 예. 아까 외국인 특례는 뭐예요? 2학년 2반. 오리포트고요. 이것은 30% 이하의 벌금이야. 요거 위에까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요것이 큰 얼그예요. 그러면 허가구역이다 그랬을 때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그래. 그럼 경기도지사나 강원도지사가 묶는 게 아니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윗선에서 해야 된다고. 그 누구예요? 국장이 하고. 경기도에 있는 땅, 경기도의 그 내부에 있는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묶으면 되겠어요? 경기도지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서 지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 지정할 때 보면 지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지정할 때는 먼저 모여가지고 이거 묶을까? 이거 투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심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토의해 보니까 묶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면 이때는 이제 공고합니다. 지정 공고예요. 정확히는. 지정하는 공고를 띄워요. 공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지를 하는데 그죠? 통지는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쭉 알려줍니다. 이거 허가구역으로 좀 묶는 거야. 이 땅 하면서 통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키는 거예요. 요 4단계를 거쳐요. 다시 한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그 기간은 길면 5년까지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묶을 때 뭐 1년 묶을 수도 있고 3년 묶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묶는데 먼저 심의를 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거기서 묶을까 말까 이렇게 한다고.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당연히 투기 세력이 몰리겠죠. 그러면 이 풀리는 요 지역, 해제되는 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부분 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심의해가지고 묶자고 공고를 하면 그리고 나서 이 통지는 어디 하냐. 만약에 국장이 묶었죠.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통지.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통지. 시장구수 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까지 통지. 등기로 넘어갈 거니까요. 등기소장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여기 통지. 만약에 시도지사가 묶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통지할 것 같아요? 국장한테 통지. 그 다음에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통지. 시장구수 구청장은 마지막에 누구한테 통지? 등기소장한테 통지. 그러니까 아래 위로 있을 사람한테 다 통지해 주는 거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내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나? 열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 말이지. 그게 바로 지정 공고가 뜨면 그때부터 5일 있다가 허가구역으로 묶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공고가 나서 그 다음날 계약을 한다고 해보세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고 뜨고 며칠 있다가 5일 후에. 그러니까 여길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근데 이거 묶을 때는 요거 가만히 보면 요런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나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예요. 정책이에요, 정책.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이게.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 해제라고 그래요. 아니면 일부만 풀리는 건 일부 축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풀리는 경우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지정 해제나 일부 축소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르네 성격이. 자, 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책적인 그 사람들이 재량권을 줍니다.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고. 근데 푸는 경우는 어때요? 푸는 경우는. 허가구에서 빼주는 경우는 사유만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빼줘야 된다. 지정 해제 뭐요? 하여야 한다. 지정 할 수 있다. 요거부터 일단 구별하자고요. 지정 해제는 하여야 된다. 지정은 할 수도 있다. 왜 이거 허가구를 안 묶고요? 막 그렇게 대들 수는 없는 거라고 이거.
그죠? 근데 왜 안 풀어줘요?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격이 틀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관련해가지고 요 기준 면적을 좀 아셔야 돼. 자,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2번에 지정기간 나왔습니다. 지정기간은 길면 몇 년이라고요? 5년. 무조건 5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5년 이내. 3년 묶을 수도 있죠. 388페이지 위에 2번요. 3번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지정권자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 가로 2번 한 군데 시도에 있는 땅일 때는 뭐요? 시도지사. 뭐 대충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4번 지정 절차 등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가로 1번에 보면 심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심의. 심의를 먼저 거칩니다. 심의. 그리고 나서 오른쪽 가로 2번에 가시면 뭘 합니까? 공고. 공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제목만 보시면 돼요. 공고. 공고 옆에 뭐 합니까? 통지. 여기저기 막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 3번에 뭐 하죠? 제일 마지막에 열람. 열람의 동그라미. 주민들 열람. 그러면 가로 4번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공고 뜬 때부터 며칠 있다가 5일 후 효력 발생. 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만약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그쵸.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밑줄.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허가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는 뜻? 무효.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섯째 줄 가보십니다. 다섯째 줄.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지역이나 나왔죠. 다섯째 줄에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죠? 100분의 30 이하의 뭐요? 벌금. 요거요. 칠판에 쓴 거. 그 다음에 박스에서요. 심화라고 돼 있는 박스에서 그거만 보고 쉽니다. 1번 지정해제 축소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해제나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 하여야 된다. 풀어주는 건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 뜻이죠? 네, 여기까지. 자,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할 겁니다. 칠판 지우시면 안 됩니다.